안녕하세요. 선생님 클래스의 수학 익힘 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학 2학기 2단원 분수의 곱셈, 분수 곱하기 자연수를 알아볼까요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수학 익힘책 22, 23, 24, 25쪽입니다. 문제를 풀기 전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 곱하기 자연수를 계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첫째, 분자와 자연수를 곱한 후 약분하여 계산하는 방법. 둘째, 분모와 자연수를 약분한 뒤 분자의 자연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1번 문제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는 문제입니다. 5분의 2 곱하기 3은 5분의 1을 3번 더해준 값이므로 5분의 2 더하기 5분의 2 더하기 5분의 2가 됩니다. 분수의 덧셈을 할 때에는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더해주므로 5분의 2 곱하기 3이라고 적어줄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5분의 6이 되고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주면 1과 5분의 1입니다. 2번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한 것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는 문제입니다. 방법 1은 분자와 자연수를 곱한 후 약분하는 방법입니다. 분모 18은 그대로 두고 분자 5와 자연수 9를 곱해주면 18분의 45가 됩니다. 18과 45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주면 9가 되므로 9로 약분해주면 9, 5, 45, 9, 2, 18이 됩니다. 따라서 2분의 5라고 적어줄 수 있습니다. 가분수 2분의 5를 대분수로 바꿔주면 2분의 5 안에는 2분의 2가 두 번 들어가고 1이 남으므로 2와 2분의 1이라고 적어줄 수 있습니다. 방법 2는 분모와 자연수를 약분한 뒤 분자의 자연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분모 18과 자연수 9를 각각 약분하여 주면 9와 18의 최대 공약수 9로 약분하여 9, 1은 9, 9, 2, 18이 되므로 2분의 5 곱하기 1이 됩니다. 계산하면 2분의 5가 되고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주면 2와 2분의 1이 됩니다. 방법 3은 방법 2에서 18분의 5 곱하기 9의 과정을 생략하고 분수 곱하기 자연수의 식에서 분모와 자연수를 약분하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분모 18과 자연수 9를 마찬가지로 최대 공약수 9로 약분해주면 9, 1은 9, 9, 2, 18이 되므로 2분의 5 곱하기 1이 됩니다. 계산하면 2분의 5가 되고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주면 2와 2분의 1이 됩니다. 3번 문제는 2번의 여러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계산해보는 문제입니다. 3번 방법인 분수 곱하기 자연수의 식에서 분모와 자연수를 약분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 15와 자연수 5를 각각 약분하면 5, 1은 5, 5, 3, 15가 됩니다. 따라서 3분의 2 곱하기 1이므로 정답은 3분의 2입니다. 6분의 5 곱하기 4를 계산하면 6과 4를 최대 공약수 2로 약분하여 주면 2, 2, 4, 2, 3, 6이 되므로 3분의 5 곱하기 2가 됩니다. 계산하면 3분의 10이 되고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주면 3과 3분의 1이 됩니다. 8분의 3 곱하기 6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과 8을 최대 공약수 2로 약분해주면 2, 3은 6, 2, 4는 8이 됩니다. 4분의 3 곱하기 3이 되므로 계산하면 4분의 9가 되고 9 안에는 4가 두 번 들어가고 1이 남기 때문에 2와 4분의 1이 됩니다. 4번 문제는 1과 5분의 1 곱하기 3을 계산하는 방법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는 문제입니다. 방법 1부터 함께 살펴보면 1과 5분의 1을 5분의 6으로 바꿔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방법은 대분수 1과 5분의 1을 가분수 5분의 6으로 나타낸 후 분수와 자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는 5분의 6이 되고 계산하면 5분의 18이 되므로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어주면 18 안에는 5가 3번 들어가고 3이 남기 때문에 3과 5분의 3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대분수 1과 5분의 1을 자연수 1과 진분수 5분의 1의 합으로 보고 각각의 3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과 5분의 1 곱하기 3은 1 곱하기 3 더하기 5분의 1 곱하기 3이 되고 계산하면 3 더하기 5분의 3이 되므로 3과 5분의 3이라고 적어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를 계산할 때에는 첫째,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낸 후 분수와 자연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 둘째,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보고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 문제는 4번의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계산해보는 문제입니다. 먼저 1과 5분의 2 곱하기 4는 방법 1,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낸 후 분수와 자연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 5분의 1을 가분수로 고쳐주면 5분의 7이 되고 곱하기 4를 계산해주면 5분의 28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주면 28 안에는 5가 5번 들어가고 3이 남기 때문에 5와 5분의 3입니다. 라고 적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3과 6분의 1 곱하기 2는 방법 2번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보고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과 6분의 1은 3 더하기 6분의 1이므로 3의 1을 곱해주고 6분의 1에 1을 곱한 값을 더해서 계산해 줍니다. 6 더하기 6분의 2가 되고 6분의 2는 약분하여 3분의 1이 되므로 정답은 6과 3분의 1입니다. 마지막 2와 9분의 4 곱하기 5를 다시 방법 1,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낸 후 분수와 자연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산해주면 2와 9분의 4는 9분의 22 곱하기 5가 되고 계산하면 9분의 110이 되므로 가분수 9분의 110을 대분수로 바꿔주면 110 나누기 9는 11에는 9가 한 번 들어가고 20이 남으므로 2번 따라서 12와 9분의 2가 됩니다. 6번 문제는 계산 결과가 같은 것끼리 이어보는 문제입니다. 12분의 5 곱하기 9부터 함께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9와 분모 12를 3으로 약분하면 4분의 5 곱하기 3이 됩니다. 계산하면 4분의 15가 되고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주면 3과 4분의 3이 됩니다. 1과 3분의 2 곱하기 6은 1과 3분의 2를 가분수로 바꿔주면 3분의 5 곱하기 6이 되고 3과 6을 3으로 약분해주면 1분의 5 곱하기 2가 되므로 10이 됩니다.
2와 8분의 5 곱하기 10도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주면 8분의 21 곱하기 10이 되고, 분모 8과 자연수 10을 2로 약분해주면 4분의 21 곱하기 5가 되므로 4분의 105가 됩니다.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주면 105에는 4가 26번 들어가고 1이 남기 때문에 26과 4분의 1이 됩니다. 3분의 5 곱하기 6을 계산해 보면 분모 3과 자연수 6을 3으로 약분하면 1분의 5 곱하기 2가 되므로 10이 됩니다. 12분의 9 곱하기 5를 계산해 보면 12분의 45가 되고, 대분수로 바꿔주면 3과 12분의 9가 됩니다. 9와 12를 각각 3으로 약분하면 3과 4분의 3이 되므로 정답은 3과 4분의 3입니다. 4분의 21 곱하기 5를 계산하면 4분의 105가 되고,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주면 26과 4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계산 결과가 같은 것끼리 이어보면 이렇게 이어줄 수 있습니다. 7번 문제는 우유가 5분의 1리터씩 들어있는 컵이 4개 있을 때 우유는 모두 몇 리터인지 구해보는 문제입니다. 5분의 1리터씩 컵이 4개 있으므로 구하는 식은 5분의 1 곱하기 4가 되고, 계산하면 5분의 4가 됩니다. 따라서 우유는 모두 5분의 4리터가 있습니다. 8번 문제는 한 명이 피자 한 판에 8분의 3씩 먹으려고 할 때 24명이 먹으려면 피자가 모두 몇 판이 필요한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한 명이 한 판에 8분의 3씩 먹고 24명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해주는 식은 8분의 3 곱하기 24가 됩니다. 분모 8과 자연수 24를 8로 약분하면 1분의 3 곱하기 3이 되므로 9가 되고, 따라서 필요한 피자는 모두 9판입니다. 9번 문제는 한 변의 길이가 7과 6분의 1cm인 정사각형의 둘레를 구해보는 문제입니다. 정사각형의 둘레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4로 구할 수 있으므로 식은 7과 6분의 1 곱하기 4가 됩니다. 계산해보면 7 곱하기 4 더하기 6분의 1 곱하기 4가 되므로 28 더하기 3분의 2가 되고, 계산해주면 정사각형의 둘레는 28과 3분의 2cm가 됩니다. 10번 문제는 분수의 곱셈식에 알맞은 문제를 만든 후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는 문제입니다. 10과 5분의 1 곱하기 3은 다음과 같은 문제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상자 하나를 포장하기 위해 필요한 끈이 10과 5분의 1cm일 때 상자 3개를 포장하기 위해 필요한 끈의 길이는 몇 cm일까요? 라고 문제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10과 5분의 1을 자연수 10과 진분수 5분의 1의 합으로 보고 각각의 3을 곱하여 계산하면 10과 5분의 1 곱하기 3은 10 곱하기 3 더하기 5분의 1 곱하기 3이 되므로 30 더하기 5분의 3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0과 5분의 3cm입니다. 따라서 답에도 30과 5분의 3이라고 적어줄 수 있습니다. 11번 문제는 잘못 계산한 것을 찾아 기호를 쓰고 바르게 고쳐보는 문제입니다. 기억 먼저 살펴보면 1과 6분의 1 곱하기 3을 계산할 때 1과 6분의 1을 가분수인 6분의 7로 바꿔주고 분모와
자연수 3을 약분하여 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바르게 계산하였습니다. 니은을 살펴보면 3과 4분의 1을 자연수 3과 진분수 4분의 1의 합으로 보고 각각의 5를 곱하여 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도 바르게 계산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디귿을 보면 2와 5분의 1 곱하기 3을 2와 5분의 1을 가분수인 5분의 11로 바꾸어 계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서 분모에도 3을 곱해주고 분자에도 3을 곱해주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자연수는 분자와만 곱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 계산한 것은 디귿이고 바르게 계산해보면 2와 5분의 1 곱하기 3은 5분의 11 곱하기 3이 되고 5분의 11 곱하기 3 따라서 계산하면 5분의 33이므로 6과 5분의 3이 됩니다. 라고 적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선생님 클래스와 함께하는 즐거운 수학 익힘 풀이 시간이었습니다.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꼭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